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방내과 전문의 배현호입니다. 앞서 방송된 저의 미역 편에 많은 분들께서 사랑과 애정,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굉장히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댓글에 대한 답변도 드리고 또 이렇게 라이브로 소통하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동시에 같이 라이브 방송을 보시면서 혹시 꼭 미역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어떤 체질이나 건강 상담 또 필요하시면 같이 주시게 되면 또 미역과 더불어서 또 다양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공지사항인데요. 댓글이나 질문 남겨주시는 분들 중 많이도 아닙니다. 딱 5분, 또 미역 영상의 시청 소감이나 미역으로 미역 이 두 가지로 이행시를 달아주시면 또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여성용 건강 영양제와 제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그럼 일단 먼저 미역으로 이행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남은 역시 배한호. 좋지 않습니까? 자, 한 번 더 갑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미역은 역시 완도 불광미역. 자, 이게 미역 긴도에 정말 이거 튼튼하거든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짜, 네. 제가 이제 미역편에 대해서 저번에 이제 영상 나왔던 것을 이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보통 이제 우리가 미역이 가지고 있는 효능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미역은 대표적으로 철분 보충제, 전통적인 표현으로는 보혈식품이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철분이 부족해서 느끼는 다양한 빈혈 증상이 내게 있다라고 싶으면 첫 번째로 선택해야 될 게 바로 미역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제 영상에서 미역을 2시간 이상 끓여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영상을 하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미역을 뭐 불려서 20분만, 30분만, 1시간만 끓이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2시간을 끓이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30분 정도 끓였을 때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복통 설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1시간 반 이상을 푹 끓이시게 되면 누구나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20-30분 끓여서 먹었을 때 배가 아프고 설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다 충분히 끓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특히 철분이 부족하신 분들은 위장에서 위장 흡수 장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 끓였을 때 미역에 들어있는 철분을 우리가 충분히 섭취할 수가 있고 특별한 해가 없습니다. 게다가 미역의 성질이 차기 때문에 저렇게 따뜻하게 충분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또 제가 이제 앞서 미역편 말씀드렸던 거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이 핵심이 댓글이 뭐냐면 미역에 마늘을 넣으면 안 되는 경우, 미역에 왜 마늘을 넣으면 안 되냐, 그동안 넣어서 먹었는데, 우리가 이제 마늘을 음식에 넣는 이유는 이제 발산이다 말이죠. 발산. 그런데 이 발산력이 강하게 되면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몸에 어떤 보약 같은 미역에 있는 철분을 살짝 몸속에 넣어줘야 되는데 마늘을 넣게 되면 그게 확 발산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역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의 흡수를 마늘이 방해하는 건데요. 이제 이게 어떤 맛과 향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미역국과 소고기를 넣고 끓였을 때 소고기 자체의 어떤 그 고기 특유의 누린내, 어떤 잡내, 그런 거로 먹기 어려우신 분들은 마늘을 살짝 넣어서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산모들이 또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 분들이 또는 이제 내가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또는 빈혈 증상이 있는 분들이 쇠고기 미역국을 보약처럼 먹는다 그러면 마늘을 빼시고 드시면 좋다라는 거고요. 그냥 건강하신 분들이 기호에 따라서 소고기 미역국 먹었더니 뭐 좀 잡내가 나, 그러면 마늘을 살짝 넣어서 드시면 좋은 겁니다. 임신부에게 좋은 미역국 더 맛있게 끓이시려면 제가 이제 방법 딱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아무 때나 이거 공개하는 거 아닙니다. 먼저 어떻게 하느냐, 냄비에다가 그
그 양지 넣어도 좋지만 양지가 비싸니까 설도가 어디냐면 소고기의 이제 엉덩이 살입니다. 소고기 항문 중심으로 위쪽은 우둔살이라고 하고 아래쪽이 이제 설도인데요. 그 아래쪽 설도가 소고기에서 제일 싼 부위거든요. 그걸 잘게 착착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 이제 국 냄비에 살짝 참기름과 더불어서 살짝 볶아줍니다. 살짝 볶아주고 그리고 한 30분 정도 잘게 잘라서 불려놓은 미역을 거기다가 탁 넣고 또 살짝만 데쳐주듯이 한 다음에 이제 물을 넣고 센 불에 조금 끓였다가 바로 중불 약불로 줄여가지고 30분 정도만 끓여서 드셔도 되고 연세가 드셨거나 얼굴이 창백해서 빈혈이 있으시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2시간 가까이 끓여가지고 하루에 2끼, 3끼, 일주일, 2주일 그렇게 드시게 되면 빈혈도 예방하고 여러 가지 이제 혈 부족으로 생기는 증상도 예방하고 기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또 그 미역편 지금 이제 88만 뷰, 현재 89만 뷰로 가고 있는데요. 이 댓글로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뭐 댓글을 다 달아드렸는데요. 조금은 이제 제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다 달지 못하고 조금 이제 추가 설명이 필요한 댓글들을 몇 가지 추려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역국 끓일 때 그러니까 채수로 끓인 그 국물이죠. 여기에 되게 이제 뭐 양파가 들어간다든지 뭐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요. 채수나 멸치 육수로 끓이는 게 좋나요? 아니면 맹물에 끓이는 게 영양 보호가 되는지요? 미역국 끓일 때는 미역 자체가 훌륭한 채수고 훌륭한 그거 자체가 일종의 멸치 육수이기 때문에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이 미역만 가지고 그 조선간장, 외간장을 가지고 간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역이라든지 쇠고기를 쓰지 않는 국물 요리, 예를 들어서 뭐 된장을 끓인다거나 그렇게 할 때는 된장 자체로 어떤 그 육수가 잘 우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다시마라든지 양파라든지 파라든지 멸치를 쓰는 거고요. 미역국에서는 채수, 육수 안 쓰는 겁니다. 물론 뭐 기호에 따라서 필요하신 분들은 쓰셔도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저는 유방암 갑상선 예방도 해야 하는데 무조건 살을 빼고자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인류의 문제죠. 오트밀 죽에 미역도 넣는 걸 봤는데 미역을 푹 끓인 후에 오트밀을 넣어야 할까요? 제가 앞에서도 이제 잠깐 설명을 이제 드렸는데요. 일단은 오트밀 넣는 순서는 이게 다이어트 목적으로 제가 미역국을 2시간 정도 끓이시라고 설명드린 건 번거로워도 이게 흡수를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미역국 속에 들어있는 미역의 어떤 성분들을 내가 통째로 가져오기 위한 건데 다이어트 목적일 때는 그게 다 들어오면 안 되겠죠. 오로지 미역은 적당한 영양분과 포만감을 주기 위한 겁니다. 이럴 때는 미역을 다이어트 목적으로 미역국을 드실 때는 쇠고기 미역국을 드신다. 그러면 30분, 40분 이내로만 끓이시는 거고요. 오트밀도 처음부터 넣고 끓이게 되면 완전히 퍽 퍼져버리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살짝 넣어서 그렇게 같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다른 댓글 읽어드릴 텐데요. 미역도 부드러운 부분보다는 줄기 쪽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미끈거리는 부위가 많다고요. 이 잘게 자른 미역보다는 자르지 않는 미역을 먹는 것이 건강에 더 좋은가요? 일반적으로 최근 한 10년, 20년 사이에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식이요법의 가장 중요한 건 홀푸시라 그래서 전식,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통째로 먹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과도 예전엔 잘라서 껍질을 벗겨내서 먹었지만 될 수 있으면 껍질을 잘 씻어서 잘 재배된 걸 가지고 껍질째 사과를 먹자. 그리고 10년, 20년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흰 쌀밥 먹었지만 10년 전부터 또 껍질이 있는 현미밥을 먹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듯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뿌리 채소 같은 경우도 너무 껍질을 다 깎아내지 말고 적당히 먹자고 하듯이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선도 껍질을 다 벗겨내고 속살만 먹게 되면 콜라겐이 안 들어옵니다. 생선조차도 껍질과 같이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막 이렇게 잘게 잘라서 유통시키는 미역이 편하기는 한데 그렇게 다 잘라버리면 그 자르고 마르는 과정에서 영양분의 어떤 손실이 있기 때문에 조금 통째로 있는 그대로 자연산 그대로 가져다가 번거로워도, 그리고 유통되는 걸 가지고 일일이 조금 번거로워도 잘라서 쓰셔서 또 드시는 게 더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미역 판매 안내를 잠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 좋은 목걸이를 모두가 만족하실 수 있는 가격으로 선보여드리는 셀코 TV. 자, 청정바다 전남 완도에서 자란 미역인데요. 제가 옆에 샘플로 갖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탁 잘라서 미역 귀 하나만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자, 통째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세계적인 추세는 홀풋, 있는 그대로 통째로 저인식 제대로 먹는 겁니다. 미역 귀부터 줄기, 잎까지 싹 다 들어있는 해풍에 말린 미역입니다. 지금 셀코TV 유튜브 스토어와 탐나는 일상 이 두 곳에서 현재 판매 중이고요. 단 100세트만 판매할 예정입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또 이 라이브 방송 끝나고 또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역과 김을 좋아해서 과하다 싶을 만큼 먹고 있는데 혹시 부작용이 있을까요? 이거 정말 댓글 정말 많았습니다. 아니 내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는데 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인데 이미 뭐 종양으로 수술했는데 또는 전 단계라고 하는데 미역과 김 좋아하는데 이거 혹시 뭐 많이 먹다가 부작용 없을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미역은 성질이 차기 때문에 가끔 배가 아프고 설사하고 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1시간 이상 2시간 가까이 끓이시게 되면 그런 걱정이 없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걱정하시는 것은 이제 요오드인데 이 요오드 때문에 그 뭐 여러 가지로 그 요오드가 좀 많게 되면 이 갑상선 쪽에 문제를 일으키니까 뭐 잘못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을 통해서 요오드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 필요한 것만큼만 흡수를 하고 필요 없는 것은 그냥 다 배출을 해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일반적인 몸의 컨디션 상태에서는 음식을 통해서 김을 통해서 미역을 통해서 다시마를 통해서 요오드가 들어오지만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내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이런 오해, 이런 선입견, 김미역 다시마를 많이 먹게 되면 이 안에 들어있는 요오드 때문에 갑상선에 안 좋다는데 그 선입견은 왜 생겼냐? 그건 갑상선 암 진단을 받으시고 이 수술을 이제 제거 수술을 하고 나시면 이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한 2주 사이에 몸에 방사선 물질의 요오드를 대량 몸에 이제 집어넣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은 체내에 상대적으로 요오드가 이제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치료 방식으로 몸에 과하게 요오드를 일부러 필요에 따라서 넣었는데 음식으로도 또 먹게 되게 되면은 그건 안팎으로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갑상선 종양으로 절제술을 하시고 이 요오드 방사선 치료를 하시는 2주 사이에 계시는 분들, 특히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갑상선을 외과에서 보게 되니까 외과 교수님들이 2주 동안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만 조심하셔야 되고 이제 그 밖에는 뭐 우리가 식사할 때 하루에 2-3끼, 1-2끼 먹는 것은 이 갑상선 질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안내를 또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채소 시리즈를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셀코 TV에서 제가 약보다 좋은 뿌리 채소들이 이제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뭐 우엉이라든지 뭐 도라지라든지 뭐 더덕이라든지 입에는 약간 좀 쌉쌉한 그런 쓴맛이 있지만 사실 그 안에 들어있는 제가 영양분들을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강의 내용을 듣게 되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 방송 끝나시고 나면 다시 셀코 TV 내에서 우엉편, 또 도라지편, 또 더덕편, 무편 이렇게 차례대로 보시게 되면 또 건강에 또 도움이 더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오늘 저와의 첫 라이브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저만 즐거우면 되겠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알고 싶으신 궁금한 식재료가 있으시면 또 댓글이라든지 셀코 커뮤니티 이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참고로 해서 또 저를 비롯한
다양한 또 이제 우리 강사들이 또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방은 이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